네, 14장 강의를 시작을 하죠.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타이머 기반 동기화인데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타이머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아니고요. 타이머와 그 다음에 14장에서 언급한 이벤트 오브젝트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일단 덜 중요한 내용, 이 사용 방법은 여러분들 책 보셔도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설명을 드리고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동 리셋 타이머는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냐면은 타이머도 이벤트 오브젝트, 커널 오브젝트예요. 자, 그 커널 오브젝트가 그 타이머 오브젝트가 알람을 울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얘가 시그널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타이머죠. 말 그대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시그널드 상태가 되게끔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타이머예요. 그래서 수동 리셋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내가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0초다. 그러면 10초 뒤에 그냥 얘가 시그널드 되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벤트 오브젝트하고 타이머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벤트는 내가 지정해준 때에 시그널드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예를 들어 함수 지금이다 라고 하면 지금 그냥 시그널드가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지금이다가 아니고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10초 뒤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간단하죠. 자동 리셋 타이머 같은 경우는 뭐냐, 이거는 사실은 그 수동 리셋 타이머 플러스 알파의 기능을 지닙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10초 뒤에 내가 알람을 울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10초 뒤에 알람을 울리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10초 뒤에 그 다음부터 매 5초 간격으로 한 번씩 알람을 울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되죠. 요즘 알람식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람 딱 누르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벨 울릴 때 알람 딱 누르고 나면 그냥 꺼지는 게 아니라 30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울린다거나 뭐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동 리셋 타이머입니다. 그러니까 5초에 한 번, 10초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자동적으로 타이머가 시그널드 상태가 되는 그러한 그 타이머를 가리켜 우리가 자동 리셋 타이머라고 얘기를 해요. 뭐 차이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create waitable 타이머 함수 호출을 통해 가지고 타이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set waitable 타이머 함수 호출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정해 주는데, 자, 두 가지 시간을 정해 줘야 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몇 초 뒤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이후로 몇 초마다 반복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몇 초 뒤에, 두 번째는 반복. 자, 바로 두 번째 전달 인자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결정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초 뒤에 내가 타이머가 울리게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즉 10초 뒤에 시그널드 상태가 되게끔 하겠다라고 하면 이 전달 인자만 쓰시면 돼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5초에 한 번씩 시그널드 상태가 되게끔 하겠다라고 하면 이 세 번째 전달 인자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얘가 매 5초에 한 번씩 시그널드가 된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난 시그널드로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동 리셋 타이머로 생성을 하실 경우에는 웨이터블 타이머의 그 매뉴얼 리셋 모드를 갖다가 수동이 아닌 자동 리셋 모드로 커널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야 된다는 거 더불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자, 두 가지를 그냥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를 주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타이머 구조체, 타이머 라지 인테저 지금 값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큰 정수를 나타내기 위한 거죠. 왜 마이너스냐면은 마이너스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 set waitable 타이머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create waitable 타이머로 타이머 객체 생성한 다음에 set waitable 타이머 함수 호출을 하죠. 근데 두 번째 전달 인자는 나노 세컨드 단위로 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나노 세컨드면은 얼마죠? 10초가 되나요? 예. 아무튼 1억 나노 세컨드를 마이너스로 하면은 그것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대 시간을 지정을 해줄 때 마이너스를 주게 되거든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이만큼의 나노 세컨드 뒤에 알람을 울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페리어딕하게 주기적으로 시그널드 상태를 둘 것이 아니기 때문에 0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하지만 페리오딕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5000이라는 숫자를 지금 지정을 해주고 있죠. 얘는 밀리세컨드 단위로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 5000 밀리세컨드에 한 번씩 시그널드 상태가 되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그널드 상태가 되었을 때에
주기적으로 시그널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난 시그널드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웨이터블 타이머 오브젝트 생성할 때의 두 번째 전달인자가 false, 즉 자동 리셋 타이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타이머 사용 방법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14장에서 13장하고 14장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13장에서는 그 임계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임계 영역을 동기화 어떻게 시킬 것이냐. 14장에서는 이벤트하고 타이머를 공부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내용으로 따지면 13장이 더 어려워 보이지만 이벤트와 타이머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괄시를 받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는데, 고급 소프트웨어일수록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복잡해질수록 이벤트와 타이머 스킬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상 그 임계 영역 동기화를 시킨 코드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샘플 예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 프로젝트 코드에서도 임계 영역 동기화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벤트와 타이머가 들어간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의외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잠깐 그 설명을 드리면, 타이머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거냐면,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할 경우에는 타이머가 필요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무언가 소프트웨어가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가 보통 타이머가 필요하고 이벤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벤트와 타이머가 들어간 소프트웨어들은 그 규모나 복잡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이벤트와 타이머를 괄시하지 마시고, 좀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코드를 오픈하기도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실제 회사 프로젝트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이벤트와 타이머가 사용된 예제나 사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가 있으면 한번 그걸 공부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단순한 이벤트와 타이머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얘네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이벤트와 타이머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더 책에서 언급하는 것 이상의 내용을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뭐 여기까지 해서 14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